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기사 통해서 어떤 소식들을 외신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군대와 정부가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칩을 구매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미국이 지금 중국의 AI 반도체 칩 수출을 금지한 게 1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이 유통이 되고 있었다는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소 힘 빠지고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직 경로는 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뉴스 자체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김이 새는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살짝 미소를 지을 수도 있는 뉴스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계속해서 엔비디아 칩에 대한 니즈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연초부터 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어려움이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신규 칩 출시 그리고 이 칩이 바로 중국향 반도체 칩으로서 개발이 되고 있고 생산이 될 것이다라는 뉴스 때문에 웃고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원래부터 계속해서 좋았던 AI 칩들이 밀수 또는 몰래 거래되고 있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필요한 반도체 칩을 구입하는 이유, 그만큼 이 반도체 칩의 성능이 좋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칩이 없을 경우 원하는 기술력을 얻지도 못한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의 군부대 그리고 국영 인공지능 연구소 등에서 이런 엔비디아의 최신형 인공지능 칩을 사용하고 있다 또는 구입을 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렇게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러한 유입 자체는 막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 현재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칩이기도 하고요, 이 칩들이 사전에도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칩들이 이런 군대라든지 국영기관을 들어가는 거 시간 문제였다라고 이야기가 이미 됐었기 때문인데요. 자, 군대 문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로 중국 정부나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 칩을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이러한 안보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인데요. 자, 군부대로 유입이 됐다라는 뜻은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욱 강력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하얼빈 공과대학이나 중국의 전자과기 대학 등에서도 이러한 칩들을 구매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쓰였다. 즉 학계에서 이러한 연구용으로 쓰였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판매된 칩은요, 이미 엔비디아가 개발했었던 A100 또는 H100 같은 칩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최근 10월 달에도 금지된 바 있었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죠. A800과 H800 칩 등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칩들이 중국에 들어갔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규제가 시작한 이후에 중국 시장에서는 암시장이 빠르게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야말로 시장이 워낙 크기도 하고요, 밀수 시장도 정말 큽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막았던 것에 당연한 반작용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중국 정부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히려 이번 AI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는 만큼 미중 갈등은 새롭게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이 대중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칩이 유통이 되고 있었다라는 소식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기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기사인데요. 소프트뱅크의 이 손정희 회장이 실리콘밸리 맨션에 지금 빚을 쌓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여기서 실리콘밸리 저택에 빚을 쌓다라는 내용이 바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최근에 위워크 같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들이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만큼 좀 심각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손정희 하면 사실 이 제1교포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인물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일본에서 또는 미국에서 정말로 이름이 나 있는 벤처 투자자입니다. 그랬던 손정희 회장이요. 최근에 어려워진 거시경제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위기설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 저택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게 2012년도에 손정희 회장이 구입한 저택인데요. 구입 당시에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렸던 맨션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가격만 해도요, 1233억 원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환율이 1050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비싼 집이었나라고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요, 최근에 손정희 회장의 투자가 계속해서 실패하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낀 그가 바로 이를 담보로 해서 많은 돈을 대출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SV 프로젝트라는 손정희 회장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입 당시 일본의 미즈호 은행으로부터 100억 엔 가량을 담보대출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함께 나왔는데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905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시기가 굉장히 미묘한데요. 바로 2019년도에 이러한 담보대출을 받았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2019년이 언제냐면요. 당시가 바로 이 비전펀드, 바로 손정희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VC 투자 업체에서 위워크의 투자를 감행한 시기입니다. 즉, 손정희 회장은 위기를 감안하고도요, 큰 베팅을 했었던 것이 바로 위워크였는데요. 투자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투자의 기재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손정희 회장. 하지만 3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 그의 투자는 굉장히 실패한 투자로 낙인 찍힌 상황입니다. 실제로 위워크는요, 지난해 11월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손정희 회장이 입은 손실이 약 137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18조 원에 달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투자가 계속해서 실패를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대출까지 이루어진 상황, 이러한 상황들이 손정희 회장이 무리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보도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이고요. 손정희 회장은요, 개인적으로도 소프트뱅크, 자신의 회사로부터 많은 돈을 개인적으로 빌렸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부채 규모가 5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횡령이나 배임 문제 등 여러 가지 범죄 행위로도 분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손정희는 미국과 일본에서 빛나는 투자자로 계속해서 이름이 불렸었는데 1,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기가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요. 이 손정희 회장이 위기를 타개시킬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 살펴봤습니다. 한때 투자의 귀재로 불렸던 손정희 회장인데요.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자산도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시 과거의 명성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의 기사인데요. 블랙록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와 12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기사에 나오는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는 인프라에 특화가 돼 있는 사모펀드인데요. 이 블랙록의 이번 인프라 펀드 인수로 지난 2009년에 있었던 블랙록의 성공 신화가 또 한 번 재현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블랙록의 ETF 성공 사례 한번 짚어보고요. 이어서 이번 인수권도 같이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블랙록이 이번 비트코인 상장 이슈 때도 굉장히 주목받았던 기업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상장 ETF 상품을 출시한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한데요. 블랙록은 항상 새로운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현재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로 거듭났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간접투자 상품으로 불렸던 ETF 상품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켰던 기업이 바로 블랙록이고요. 뿐만 아니라 ESG라고 불리죠. 최근에 화두가 됐었던 환경 그리고 경영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슈들을 주도한 쪽도 바로 블랙록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ETF 상품 같은 경우에도 블랙록이 주도하면서 과연 계속해서 블랙록의 신화가 써질 것인가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데요. 그랬던 블랙록이 이번엔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하겠다라면서 새로운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자, 이번 인수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2009년에 바클레이즈로부터 인수했었던 ETF 부문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인수 합병이기 때문입니다.
자, 2009년에 바클레이즈로부터 ETF 사업 부문을요 135억 달러 인수했었던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이때로부터 바로 ETF라는 간접 투자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 인수가 성공적인 투자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이유, 바로 ETF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블랙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만큼 이번에 16조 원을 투자해서 인수한 인프라스트럭처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회사 이름이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줄여서 GIP입니다. 자, 뉴욕에 본사를 가지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는 자산 규모만 1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130조 원에 달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인프라에 투자한다라는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요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현물 자산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에 이렇게 블랙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 년 후 당분간은 이 사모펀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성장 산업이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인수 배경을 밝혔었는데요.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인수합병이다라고 투자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인프라 사업들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광대역 통신망, 그리고 휴대전화 기지국,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프라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전통적 인프라죠. 항만이나 전력시설,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향후 블랙락이 전 세계에서 펼쳐나갈 인프라 투자 얼마나 확장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역시 이 블랙락을 따라서 너도 나도 이 인프라에 투자할 것이 확정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포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시면은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블랙록의 인프라 펀드 투자 소식까지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기사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